저는 임차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오늘 이 기사를 쓴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라는 부분. 전국 10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 결과 총 1798개 단지 중 72% 전세 매물이 5건 이하로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말로 전세가 꽉 잠겼다, 현실이 됐다, 중앙일보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설 부분도 현실이 됐다라고 기사는 쓰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30년 전에 임대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몰렸을 때 단 1년 늘렸는데 그 전해부터 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전년 대비 30% 올랐습니다.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랐습니다. 이렇게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30년 전 임대계약 1년 늘려도 임대료 올랐다. 보면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의 상승률 68주 연속 상승.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몇 개월 만에 40%가량 전세값이 오른 것도 나왔고 재건축 아파트 전세값은 유례없이 상승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지적했습니다. 자, 이거대로 현실이 됐다. 중앙일보 기사인데요. 세 번째 부분도 들어보시죠. 우리나라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최대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이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중앙일보는 이 부분을 세 번째로 들며 전세 제비 뽑기, 줄 서서 매물 보기, 임대차 분쟁 상담 건수 증가, 마포의 홍남기 씨 사연 등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꼬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화 전 대변인, 박 대변인 보시기에도 이 세 부분이 현실화가 됐다고 봅니까? 중앙일보 기사처럼? 지금 CG를 통해서 저희가 다 데이터를 봤잖아요. 봤으니까 그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건 분명해지는 것 같고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저도 뭐 가끔 봅니다만은 부동산 혹은 아파트 관련한 이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전세값 그래프가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 보여요. 어느 단지나. 근데 어떻게 홍남기 부총리는 그 매물이 더 많아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김현미 장관은 새 집 알아봐야 되겠네요라고 이렇게 영혼 없는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저는 아까 윤희숙 의원이 얘기한 중에 저는 시장 붕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볼 땐 시장이 좀 붕괴된 건 맞습니다. 가격, 매매, 전세, 월세 다 붕괴된 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억지로 그냥 거래를 막아버리고 전세 오도 가도 못하는 3자 이상한 관계 만들어서 전세도 월세도 못하게 하는 이런 걸 만들어서 당분간 우리 정부 내에서는 매매 가격도 안정됐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됐다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는 사실은 정권과 상관없이 10년, 100년, 50년 쭉 갈 일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친시장적인 정책 좀 고민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솔직하게 반성하면서 좀 새로운 방식,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집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 좀 진솔하게 들어보고 그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서 정책을 좀 수립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 매물, 매매 매물이 예년보다 늘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여러 조간신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전세 구해주면 성공보수를 따로 드리겠다라는 사례까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전세 거주하는 A씨가 내년 2월에 계약이 만기됐는데 A씨가 부동산 중개업소한테 사장님 전세집 구해주면 성공보수 따로 드릴게요 제안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A씨 서민 입장에선 사실 중개수수료 꽉 채워주는 것도 아까운데 길에 나앉을 수는 없지 않냐 궁여지책을 쓴 것이다 라고 서울신문 기자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보도는 연합뉴스 보도인데 마음이 급해서 집도 안 보고 B씨가 분당에 전세집 구하는 과정에서 집 보지 않고 계약금부터 쌌다. B씨는 전세가 하나 나왔는데 다른 손님들이 집 보러 가는 중이라고 부동산 사장님이 그래서
뭐 집도 안 보고 그냥 돈부터 쐈습니다. 계약금을 너무 적게 넣는 게 불안해서 보증금의 20%를 제가 먼저 쐈습니다. 라고 연합뉴스 기자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뭐 일각의 일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2013년, 14년에도 전세 대란 한번 있어서 저도 저렇게 전세 계약금을 집도 안 보고 가계약금 먼저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와 상황은 좀 다르죠. 그때는 거의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전세가 매매가의 8, 90%를 육박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지금 전세 금액이 폭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오르면 따라서 전세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임대차 보호법 3법 때문에 발생한 일이긴 하는데 저는 아까 윤희숙 의원 말씀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야 임차인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만 너무나 규제하고 옥죄한다고 한다면 부작용은 반드시 따르는데 하지만 또 지금 2+2가 죄냐 그럼 문제가 너무 많은 것이냐 그래서 안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받으면 2+2는 너무 잘한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전세 살면서 서러운 것이 2년마다 쫓겨나가듯이 나가서 새로운 집을 구해야 된다는 주거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인데 그래도 적어도 4년까지는 거주의 안정성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또 도움이 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도움되는 분 또 악효과가 나오는 이런 부작용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저희가 시장에서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는 세입자 내보내주면 성과보수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거든요. 그만큼 지금 전세 물량이 좀 부족한데 그럼 전세 없다고 갈 집이 없느냐 전월세로 이제 전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민들이 그럼 월세를 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얼마나 해주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인들께서 그 어떤 생활비 안정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강구해 주시면 그나마 전세 대란 속에 억지로 월세 내는 서민들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워낙 전세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여러 조가신문들에서 정말로 전세 구하기 힘들다라는 보도를 쓰고 있고 돌직구쇼에서 여러 신문들의 보도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곳으로 몰리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사실 그렇게 대단한 곳은 아닙니다. 빌라도 좋습니다. 아파트 전세 없으면 빌라로 가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대단한 뉴스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런데 그 비율은 뉴스가 될 수 있죠. 아파트 전세가 별따기이기 때문에 빌라로 몰리는 전세 난민.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서울 전체 전세 거래 중 주택 유형별 비중을 보면 지난해와 올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죠. 다세대 연립 빌라. 제가 아파트에서 전세로 빌라로 전세가 몰리는 것은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파트도 좋고 빌라도 좋기 때문에. 그런데 비율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뉴스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7%에서 33%. 동아일보 해석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전세를 못 구해서 상당수가 지금 빌라나 다세대 쪽으로 유입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정말로 심화되고 있다는 또 하나의 통계가 될 것 같습니다.